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됐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성적표가 신통치 않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성적이긴 합니다만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박대식 교수, 권태용 위원장, 백승재 지부장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성과라고 할까요?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예. 교육 부분의 정규직 전환을 가지고 논란이 사실 뜨거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 교사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사 직종은 총 7개 직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영어회화 전담 강사 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 5개 종 그 강사는 역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가 됐고요. 대신 유치원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또 급식과 교무 보조 등을 맡는 학교 회계직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최근 국감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이 중앙부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의 61%, 절반이 넘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또 과학기술정통부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43% 정도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의 전환이 논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인데요.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8,70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가 4,700명, 용역 300명 정도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전환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년 1월에 채용, 임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서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애초에 그 노동계가 기대했던 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게 이렇게 그 정규직을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기존의 신규로 교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임용 대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나는 어렵게 시험을 치러서 가는데 이분들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사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재 지부장님. 우선 이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결과를 두고 보면 좀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을 오히려 해고하고 확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였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대상 5만 5천 명 중에 이미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었던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와 돌봄 강사 약 1,000여 명만 형식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거거든요. 예. 약 2% 정도가 통과된 거고요. 예. 나머지는 뭐 형평성 문제, 뭐 사회적 분위기 문제를 얘기했지만 실제 이런 여론 자체가 당사자들의 요구와는 조금 다르게 좀 언론에 보도되고 그리고 교육부도 역시나 이걸 이용해서 이 여론을 이용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대상에 좀 제외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정규직 교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용이 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요구였는데 예. 이런 요구들은 좀 무시되고 가려지고 예. 오히려 교원이나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걸로 좀 여론이 많이 호도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간제 교사나 그 강사의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까? 네, 예. 예,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신규 임용되려고 했던 분들의 반발은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선
영어야 전문 강사나 스포츠 강사를 예로 들면 예. 영어야 전문 강사는 전국의 일명 교원 전체 인원으로 보면 0.6% 정도 됩니다. 예. 0.6% 정도 되고 전국에 약 3천여 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법에서도 교육기관에 강사 제도를 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지난 9년 동안 학교에서 매해마다 재계약과 평가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평가나 학부모들의 평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계약 연장을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것은 이분들의 역량이 또 충분하고 예.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 무기계약 강사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고용 안정을 시켜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참 그랬던 거였고요. 그리고 일명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을 하는 직종이 아니에요. 예. 수업을 보조하는 직종입니다. 예. 업무 성격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어떤 임용이나 뭐 선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예. 사실 직종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교원을 시켜달라는 것 마냥 잘못 전달되고 그리고 물론 교원의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했던 것은 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판단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교육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직종 경우에도 이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 그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돌았는데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에 대한 뭐라 할까요? 좀 불균형 이런 것에 대한 지적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죠? 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는 뭐 교원 포함해서 일반 다른 직종까지 그 직종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을 가지고 강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한 분을 고용 안정을 시킬 수 없는 여러 학교가 하나가 돼서 그분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그런 분야들이 있죠. 저희 대학에서도 보면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수를 못 모시고 시간 강사분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 그런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께서 말씀하신 채용 과정에서 차등성이라든가 이제 분별성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채용 과정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채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수를 또 교육법상에는 석사학위 갖고 1년만 있으면 교수를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각 대학교를 전부 박사 후에 최소한 2년 논문 뭐 몇백 %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절차적으로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여과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면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아마 이제 또 허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다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것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일정한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절차 이제 뭐 공정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사회적인 그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권태윤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부문 이제 정규직화 문제의 취지를 얘기한 건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정규직이 거의 1,000만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정규직이 어찌 보면 노동 조건을 하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지난 IMF 이후에 20년간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까지도 큰 개념 없이 이 부분을 그냥 단기적으로 계속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실제 다른 대우를 받고 뭐 우스갯말로 자동차 공장에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똑같이 끼우는데 월급은 절반이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공정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비정규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자율적으로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교육부의 그 전환심의위원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예. 교육부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실 이걸 그 도마 위에 올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요. 그 당사자들이 다양한 입장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들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유 있는 항변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전환심의위원회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10여 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너무 섣부르게 이걸 다룸으로 해서 사실은 그 준비에서부터 그 과정 결론까지 향후의 정규직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론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시작부터 잘못 그 단추가 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고용이 현장에 대한 이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제는 잘 완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이게 제안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국회에서는 아직은 그 반수 이상을 차지 못하는 약세 입장이 있고, 대중 정치에서는 우위에 있다 보니까 대중적인 정치를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대중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파간다, 선전을 해놓고 뒷수습을 하려니까 이 수습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짜임새 있는 정책을 좀 가지고, 아까 권정 제가 볼 때는 말씀처럼 뭐 같은 취지일 수도 다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익숙해졌던 공무원들이 현재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 바뀐 이 아젠다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우선 당장의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현재 전환심의위원회를 원래 다 구성해서 예.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시구는 아예 전환심의 자체를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도 보면 이걸 사실 봐가면서 가장 뒷줄에서 뭔가 신용은 하겠지만 예. 적극적으로 이 갈등에 앞에 서지는 않겠다. 예. 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비정규직 천만 문제가 굉장히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사회 불안 요인이나 여기서 오는 경제적 복지 후퇴적 이런 효과가 사실 더 이상 용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데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있다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당사자들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여러 합의와 협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교육부는 그런 관점은 전혀 없이 이 문제를 그 다룸으로써 사실 굉장히 예견된 참사였다.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제 이걸 추진하다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경우에 맞게 될 여러 가지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그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 뭐 이해가 되는 대목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래서 되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셨고, 조금 전에 이제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권태웅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 왼쪽 바퀴를 끼우는 사람과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차후가 절반. 다르다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처음 제기했던 기존에 있는 그 근로자라든지 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간의 이 형평성, 이 부분도 또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조율해 나갈지가 그렇습니다.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 매우 공정하지 못한 지금 사회가 예. 돼 있는 거고요.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면서 내지는 절반 이상을 상회하면서 부당한 사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가장 불공평성의 핵심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당장의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하려고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 예외 조항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회나 여러 가지 기간제나 뭐 이러한 경우가 일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거기서 드러나는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불공정 또 형평성의 문제, 이 문제도 이 근본적인 어떤 그 불공정 문제와
또 달리 눈앞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함께 다뤄줘야 예.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되겠구나, 예. 같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인식해서 장단기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환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갈등만 크게 조장해 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큰 이 불공정한 문제, 이게 우리 사회에 앞으로 미칠 부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또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문제도 더 달라요. 예.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안 된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만큼 준비가 전혀 없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교육부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정규 교사를 이용해서 그 역할을 기능을 맡겨야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아마 한 것 같죠? 예, 그렇긴 한데 실제로 보면 뭐 강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교원과 똑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를 좀 보조하는 성격, 예. 뭐 수업을 보조하는 예. 이런 성격이 오히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크게 교원의 정원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까지 뭐 임금이나 정원 외 직종으로 해서 따로 관리가 되어 왔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규 교원의 어떤 숫자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이제까지 예. 운영되어 왔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야 갑자기 뭐 정규 교원의 숫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건 좀 맞지 않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노동시장에서 서로 간에 그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 특히 IMF 이후에 우리가 이제 소위 고용시장의 유연성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름 하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제 대책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이게 너무 큰 파일을 비정규직 분들한테 던진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전 세계적인 추이도 그렇지만 저희 교수들도 다 계약직이거든요. 교수들도. 그러니까 전문직일수록 이 계약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정규직화 시켜버리면 그분들한테 던져지는 파이가 큰 파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득의 소위 격차 문제.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파이를 주니까 이분들은 이제 왔다지 이제. 이게 이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 볼 때는 이 전세적인 추이라든가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늘리되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자꾸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상당한 부분이. 대신 임금 수준을 비정규직에게 임금 수준을 더 올려줘야죠. 예, 평균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고용에 있어서 계약 관계를, 근데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 계약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사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임금은 동일한 수준으로 가고,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신분도 고용 안정으로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적으로 충격이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분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준비는 준비는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예.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예. 그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당히 더욱더 그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 고용의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예. 이 계약직, 우리식의 어떤 비정규직들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을 하고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 예. 우리 비정규직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비정규직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그래서 일단은 차별이 너무 큽니다. 예. 임금 차별이 거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별이 만약에 없다면 이 문제가 훨씬 풀기가 쉬울 겁니다. 예, 예. 너무 차별이 크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임금이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높으면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그렇게 된다면 예.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각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문제를 다루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고용 문제나 임금 문제가 모두 하나의 차별이라는 굴레에서 이게 매우 불합리하게 형성이 된 건데 그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 문제가 너무 커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사례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짧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돼서 호봉 체계가 같아지게 된다면 치열하게 경쟁을 거친 정규직들이 피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진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규직 전환이 대량 이루어지게 되면 신규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정규직 채용이 앞으로 줄어들까 두렵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런 두 가지 이제 반응이 크게 보면 있는데 한번 좀 여쭤보죠. 그 일단은 혹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일자리가 없는 분이나 모두 같은 불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있는 분들도 일자리가 얼마나 갈지, 없는 분들은 언제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사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그 자체가 큰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에 또 굉장히 많은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결국 이제 호봉 체계나 이런 말씀도 금방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우 개선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기계약직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시간당 임금이 생활임금, 그러니까 1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이미 그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호봉 체계나 이 처우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은 이번에 정부 방침에서도 그건 맞다고 봅니다만은 고용 안정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처우 개선을 추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그런 현재 있었죠. 이제 예. 정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기간제 교사 문제나 강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일단은 고용 불안 문제, 이 문제를 우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리고 현실 가능한 처우 개선 문제를 어떻게 예. 해결할 거냐. 그래서 당장의 이 정교사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예. 현재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예.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고용 안정 문제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처우 개선 방향, 예. 그리고 향후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승진, 임금, 복지에 관련된 별도의 어떤 테이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사실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당장의 호봉체가 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 그 박 교수님께서도 두 가지 축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인데 지금 그 교육 부분의 경우에 고용 안정은 이제 현재로 봐서는 어렵게 된 거고요. 지금 네. 정부가 발표한 것이 처우 개선을 통해서 노력하겠다. 네. 이런 그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불만족스러우시지만 그래도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다. 혹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 고용이 보장돼야 처우 개선이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예. 처우 개선만 하는 것은 해마다 또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교체돼야 되고 예. 항상 고용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 안정이 우선이에요. 모든 노동자의 기본은. 그 이후에 처우 개선인 거지. 처우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교육 부분은 조금 그 특수한 이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권태현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일단은 고용 안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끼도록 해주고 그런 안정된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처우 개선 한꺼번에 이룩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처우를 높여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습니까? 아니, 고용 안정만 우선 다뤄놓고 처우 개선 뒤에다 이런 취지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다만 현재 처우 개선을 한 번에,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이 사회의 공정성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라.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돼야 이 사회 정의라는 것들의 기본 도덕률이 그 예. 기준이 서는 건데 이제 예. 그게 무너진 상황인 거죠. 예. 한 번에 그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 안정은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이 고용 안정과 더불어서 이 하나의 예. 내용으로 예. 하자는 겁니다. 예. 다만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거지 고용 안정 먼저 해놓고 처우 개선은 알겠습니다. 그 예. 뒤에 다루자 이런 취지는 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 어떻게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권태용 위원장께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하고 분당시와 등 몇 개의 시도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지방세 가지고 자기가 월급도 못 주는 지금 현재 예. 공무원들도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자기 자율 간의 협약에서 된다고 한들 중앙정부나 지방 광역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미리 못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여건이 좋은 데를 되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감각적으로 와 다 하니까. 그러나 그걸 못하는 지역도 꽤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구조를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일반 노동자하고 노조하고 기업하고 노사 협의회가 돼서 단순하게 보는데 이건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공재라는 것은 둘만의 협약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조세적인 세금 부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만약에 그 마이크로적인 미시적인 협약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매크로적인 협약도 같이 돼야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 안정을 꾀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네. 또 자회사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형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용인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액 인건비제하고 이제 예. 공무원 이제 정원이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정규직화해라. 이것은 사실은 위아래 다 막아놓고 예. 움직여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총액 인건비제하고 이 정원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다시 이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열어놓긴 했지만 예. 더 적극적으로 이 위아래를 좀 열어주고 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자회사 방식은 실제로 총액 인건비제하고 이 정원제도를 위아래를 탄력 있게 정부가 설계하고 열어주면 사실은 자유사제도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근데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자유사제도를 고집을 하는 건데 예,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자유사제도를 했을 때 예전에 간접고용과 뭐가 다른 거냐. 예.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독립적인 업무이고 예. 독립적으로 해야 매우 효율성이 높고 예. 그렇게 하면서도 이 노동 조건이 보장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히 확보가 되면 자유사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독립적인 업무가 아니면서 예. 독립시켰을 때 크게 효율성이 없고 예. 지휘를 받으면서 결국에 이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이 중앙부처의 지휘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노동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사라는 형식이 결국에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이 정규직화의 문제를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간접 고용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인 업체이면서 알겠습니다. 이 경영 효율성이 확보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 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 장기적인 설계 예. 이게 같이 병행되면 예. 과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은 정부가 풀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교육 부문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전체 지금 비정규직 전환 대상이 31만 명 정도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한 3만 명 정도 되죠? 지금 4만 5천 명. 4만 5천 정도 예. 됩니까? 예, 예. 이명박 예. 정부 시작할 때 1만 5천 명이었다가 예, 예. 박근혜 정부 말기에 4만 5천 명까지 예, 예.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예.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기간제 교사 또 상당수의 강사 이런 분들을 정규직 전환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는가? 우선은 뭐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예. 이제 서로 좀 의견이 충분히 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심의원에서 이제 다뤄졌었던 유치원 방과 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예. 예전에는 강사 신분이었고 무기계약직이었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기간제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강제로 신분을 기간제 시간제 교사로 변경하고 예. 이제 와서는 이제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나온 직종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예. 이런 분들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신분과 지금 상관없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뭐 임금 체계도 새롭게 만들고 예. 그리고 고용도 안정하는 방향이 좀 맞지 않겠냐 예. 싶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 예. 예. 우선은 뭐 국민들이 다 우려하다시피 한국 사회가 교원 임용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또 정규 교원을 해달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적어도 신분이 좀 안정되고 예. 적어도 이분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최소한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희생된 예. 희생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실제 정규 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계속 늘려왔던 예.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기간제 예.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정규직의 해야 될 일을 비정규직으로 임시 방편식으로 채용하는 일은 앞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하여튼 이런 어떻게 보면 입구 관리 정책인데요. 예. 지금까지 기간 제한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유 제한으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입법을 사유 제한을 통한 어떤 비정규직이 정말 양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